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문과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주요 심리검사입니다. 일반 적성검사 GATB 이외에도요, 성격검사, 지능검사, 흥미검사 등등등을 다루고 있고요. 출제 확률이 대략 200%니까 매번 두 문제씩은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적성검사, 일반 적성검사 혹은 일반 직업적성검사, GATB로 표기되기도 합니다. 적성검사는 어떤 일을 하는데, 즉 어떤 임무나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특수한 능력이나 잠재력, 현재 수준이 아닙니다. 잠재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오답이 그거예요. 현재 수준을 측정하는 거다. 이거 오답입니다. 적성검사는 잠재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당연히 개인의 기본적인 적성 수준 알려주고요. 부합하는 직장 분야나 종류 따위를 시사해 줄 수도 있습니다. 대학의 학과나 계열 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적성 수준을 알려주기도 하죠. 오답입니다. 대표 오답으로는요, 이 측정을 하면 적성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 예, 측정했다고 해서 적성을 키울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이거 당연한 형태의 오답입니다. 적성을 키우는데 오답이에요. 나머지 이 부분은 그냥 한 번씩 읽고 지나가시면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적성검사는 지능검사에 비하면 훨씬 후천적이고 획득적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라 볼 수 있다. 적성검사는 지능검사와 인지분석법이 합쳐 나온 일종의 부산물이다. 지능검사는 일반 능력검사, 적성검사는 특수능력검사라고도 할 수 있다. 자, 직업적성검사요. 적성검사인데 앞에 직업이란 말이 더 붙었어요. 직업적성검사. 당연히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데 필요한 그 수준을 측정하는 거죠. 네, 다시 직업이니까 당연히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GATB 일반 직업적성 검사입니다. 이 일반 직업적성 검사는요, 우리 일반 사무직 근로자나 현장직 근로자의 적성을 측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경영자나 무슨 과학자의 적성 같은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 근로자, 일반 현장직 근로자의 능력, 적성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무슨 과학 적성, 뭐 공감력 이런 거는 측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과학적성, 공감력 같은 거는 측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구직자의 일반적인 인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검사의 개수는요, 모두 15개가 있어요. 검사의 개수는 쭉 이렇게 해서 15개가 있고요. 그걸로 측정하고자 하는 적성은 9개가 있습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적성은 9개가 있고, 즉 검사의 개수는 모두 15개가 있어요. 그 15개 중에 11개는 지필검사고요. 4개는 동작검사예요. 그리고 이게 1대1로 이렇게 매칭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검사는요. 하나를 해서 두 가지를 측정하기도 해요. 즉 한 개의 테스트로 둘 이상의 적성을 검출하는 게 모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체 공간 검사, 어휘 검사, 그리고 산수 추리 검사요. 입체 추리 공간 검사는 공간 능력과 지능이고요. 어휘 검사는 언어 능력과 지능, 산수 추리 검사는 수리 능력과 지능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어휘 검사. 어휘 검사는요, 언어 능력 플러스 지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둘 이상의 적성을 검출하는데 사용하는 검사입니다. 모두 두세 개의 적성을 조합해서 최종적으로 15개 정도의 직무군을 제공하는 거고요. 이거 원래 미국에서 개발됐습니다. 미국에서 개발한 것을 토대로 표준화한 거고요. 여러 특수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이게 아직 한국에서 정말 100% 타당한지에 대한 타당성 검사는 아직 안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대표 오답은 이겁니다. 국내의 GATB는 미국의 것을 토대로 했으니까 당연히 타당화가 잘 되어 있다? 아닙니다. 이거 아직 타당화 검사가 완료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 다음 페이지에는 9개 적성 분야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GATB 일반 적성 검사요. 15개의 테스트가 있고요. 15개의 측정 시험이 있고요. 9개의 측정하고자 하는 분야, 9개 분야의 적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15개의 측정,
그 다음에 9개 분야의 적성, 15라는 숫자와 9라는 숫자 다 같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9개 분야의 특성, 적성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좀 편합니다. 첫 번째는 학력고사 시험에 나오는 게 두 개 있고요. 바로 수리 능력과 언어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손에 관련된 게 두 개 있어요. 손가락 정교성, 손의 재치. 공간에 관련된 게 두 개 있습니다. 공간 적성과 형태 지각. 그리고 첫 글자를 따서 사지 운동입니다. 사무지각, 지능, 운동 반응이요. 원래 1차 시험만을 위해선 요렇게 다 외울 필요까지는 사실 없는데 이게 어차피 2차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공부하실 때 같이 공부해 두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9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거요. 과학 적성 같은 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일반 사무직 근로자나 현장직 근로자를 뽑는 거예요. 뽑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 적성 같은 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무지각 검사, 사무지각 검사는요, 결국 명칭 비교 검사를 하는 거고요. 형태지각 검사, 형태지각 검사는 실물이나 도해 또는 표에 나타나는 것을 세부적인 면까지 바르게 지각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성격 검사입니다. 대부분 자기보고식 검사,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시험 문제 풀듯이 하는 검사라는 뜻이에요. 자기보고식 검사고요. 실제 사용되는 검사는요. 다면적 인성 검사, MMPI, 성격 유형 검사, MBTI, 16 성격 요인 검사, 16FP, 그리고 빅5가 있습니다. 다면적 인성검사 MMPI입니다. 다면적 인성검사 MMPI의 가장 큰 특징은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측정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검사 1차 목적이 정신과적 진단 분류예요. 그러니까 정상적 일반적인의 성격 검사로 완벽하게 적당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만들어진 방법도 결국 실제 환자들의 반응을 토대로 경험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제작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거 오답이에요. 경험적 제작 방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객관식 시험이에요. 그래서 객관적 검사 도구지만 결국 해석할 때는 임상가의 풍부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과적 진단 분류지만 일반적 성격 특성에 관한 것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검사에 타당성 척도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 검사자가 혹시 거짓말하지 않나 하는 그런 거짓말 척도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피검사자의 수검 태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게 필요한 이유 역시 마찬가지로 정신과적 진단 분류 때문이에요. 성격 유형 검사 MBTI입니다. 융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개발됐어요. 아들러 아닙니다. 아들러를 근거로 개발됐다. 오답입니다. 자기보고식 강제 선택 검사예요. 그러니까 사지선다형 시험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는 거예요. 스스로 풀어보는 거니까 자기보고식이고요. 사지선다형이니까 강제 선택 검사입니다. 네, 자기보고식 강제 선택 검사고요. 성격 유형을 알 수 있으니까 당연히 내담자가 선호하는 작업, 역할, 기능, 환경, 그 다음에 직업 대안 창출, 직업 장면 찾기, 직업 불만족 원인 탐색을 하는데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격을 네 가지 양극 차원으로 분류합니다. 외향형, 내향형, 감각, 직관, 사고, 감정, 판단과 인식. 요거 네 개 나오면 MBTI예요. 자, 이 중에서 외향성과 내향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격이에요. 이 사람이 내성적인 사람이냐, 외향적인 사람이냐 묻는 거고요. 그 내용은 당연히 그 사람의 일반적인 태도죠.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에 관련이 있는 거고요. 감각형과 직관형은 지각적 또는 정보 수집적 과정과 관련이 있는데 이 말이 너무 어렵죠. 결국은 외부에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정보 수집하는 과정, 외부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거를 지각하는 과정, 지각적 정보 수집적 과정에 관련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정보를 받아들일 때, 지각을 할 때 감각적으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판단형과 지각형은 그래서 정보 수집 과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 오답이고요. 사고형 감정형은 정보를 평가 판단하는 방식이에요. 정보를 평가 판단할 때 머리로 판단하는 사람 사고형이고요. 가슴으로 판단하는 사람 감정형이에요. 그래서 사고형 감정형은 정보를 평가 판단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빅5 성격 5요인 검사라고 합니다.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외향성, 호감성, 그리고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인 성격 이렇게 5가지를 의미하고요. 시험 문제는 그게 아닌 것이 뭐냐 이렇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정서적 개방성 이거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이지 남의 정서에 대해서 개방적일 이유 없습니다. 당연히 정서적 개방성 이거 오답이에요. 나머지는 봐도 오답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정확성, 공격성, 강인성, 지배성, 진취성, 도덕성, 남성성, 정확성 뭐 이런 것들이고요. 자, 결국은 요 5가지를 외우는 게 가장 키포인트인데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자, 성공하는 성격이란 결국은요, 기본을 지키는 성격이에요. 성실하고 정서적으로 안정해야 됩니다.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유리해요. 외향적이고 호감적입니다. 그리고 경험에 개방적이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중복된 문제나 제도 등이 변해서 출제될 수 없는 형태의 문제, 그리고 난이도 조정료에서 출제한 지역적 문제를 제거하고 2,800여 개의 문제를 모았습니다. 이 한 것만으로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핵심 이론 파트, 그리고 단원별 완벽한 기출문제집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교보문고 예스24 등 상용 전자책 형태, 인쇄 가능한 PDF 파일 형태, 종이책 형태, 그리고 스마트폰 앱 형태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심리검사 지능지수 IQ 그리고 지능 모형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능지수 IQ는요,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 바로 스탠포드 빈입니다. 스탠포드 빈의 지능지수 IQ라는 개념을 가장 처음 사용했습니다. IQ의 평균값은 무조건 100이에요. 평균값을 100으로 맞췄습니다. 지점수에다가 일정수의 편차를 곱하고 평균치를 100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IQ 평균값은 100이에요. 비율지능지수와 편차지능지수. 자, 여기 1차 시험에 한정해서만 이야기하면 비율지능지수는 이러이러한 비율이고요. 편차지능지수는 편차를 사용합니다. 다시 비율지능지수는 정신연령과 신체연령의 비율이고요. 편차지능지수는 표준편차 15나 16을 사용하는 편차에 관련한 지능지수예요. 그러니까 편차를 사용했으니까 당연히 지능지수의 분포 형태와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분포니까 당연히 혼자 시험 보는 게 아닙니다. 집단용 지능검사에 사용이 됩니다. 비율지능지수, 편차지능지수에서 봐야 될 핵심 단어는 그 지문 안에 비율이란 단어가 들어가느냐, 편차라는 단어가 들어가냐, 이렇게 2가지로의 관점으로 집중해서 보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스탠버그의 3원 지능 모형입니다. 3원, 3가지란 뜻이에요. 맥락적 지능, 경험적 지능, 성분적 지능입니다. 요거 맥락, 경험, 성분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3가지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3원 지능 모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훨씬 1차 시험 대비해서는 가장 적절한 공부 방법입니다. 카텔의 유동성 지능, 결정성 지능이요. 결정성이라는 뜻은 뭐 여기서 디시전이 아니고요. 얼음처럼 결정화되다, 얼음처럼 고체화되다 그런 뜻이에요. 즉 크리스탈라이즈 되는 그런 지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성인기 이후에는 지능이 쇠퇴한다고 단정지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발전하는 지능이 있다. 그게 바로 결정성 지능이다. 크리스탈라이즈 된 지능이다. 라고 주장한 게 바로 카르텔 유동성 지능이고요. 과거의 유동성 지능 선천적이고요. 정상적인 노령화에 따라서 감소합니다. 14세까지는 발달하다가 22세 이후에는 감소합니다. 반면에 결정성 지능은요, 40세 혹은 그 이후에도 발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의 문화적, 교육적 경험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 환경에 따라서 그 이후에도 발전 가능하다 보고 있는 게 바로 결정성 지능입니다. 웩슬러 지능검사입니다. WAIS, WISE 이것도 같이 외워줘야 돼요. 웩슬러 어덜트 인텔리전트 스케일 요 뒤에 영어까지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WISE, WAIS까지는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앞에 K자를 더 붙였어요. KWISE라고 부릅니다. 인지능력 평가하는 거고요. 직무 능력을 언어 능력과 동작성 능력으로 구분해서 분석합니다. 그래서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가 있어요. 총 11개의 하위 검사로 구성되어 있고요. 반응 양식, 검사 양식으로 개인의 독특한 심리 특성도
파악할 수 있고요. 신뢰도 타당도가 높습니다. 자, 문제는요. KYS4가 2012년에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에도 WISE3도 여전히 출제됩니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앞으로는 WISE4가 집중적으로 나오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WISE3도 여전히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먼저 언어성 검사요. 기본 지식, 숫자 외우기, 산수 문제, 이해 문제, 어휘 문제, 공통성 문제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숫자 외우기는 피검자의 상태에 따라서 변동되거나 손상되기 가장 쉬운 부분입니다. 뭔가 외우는 건 상태가 나쁘면 값이 변동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결정성 기능이 40세 이후에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능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거 바로 이해력 같은 거, 공통성 찾기, 그 다음에 어휘력, 이런 것들이 바로 결정성 지능에 해당합니다. 결정성 지능을 찾아라. 이해력, 공통성, 어휘력, 이런 것들입니다. 동작성 검사,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바꿔쓰기고요. 빠진 코 찾기, 모양 찾기, 토막닥 찾기 같은 게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추리력. 추리력은요, 와이스 검사의 포함 대상이 아닙니다. 추리력은 와이스 검사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예요. 언어성 문제에는 공통성 문제가 있다.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언어성 문제에는 공통성 문제가 있다. 자, 동작성 문제에는 바꿔쓰기 문제가 있다. 동작성 문제에는 바꿔쓰기가 있다. 요 두 가지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성인용 웩슬러 검사 4, KYS4 2012년 개정판에는 언어 이해,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이렇게 4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그 중에 하나가 처리 속도 부분이고요. 처리 속도는 동형 찾기, 기호 쓰기, 지우기, 보충 요런 덩어리들이 안에 있어요. 자, 여기에는 퍼즐은 처리 속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퍼즐은 처리 속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직업 선호도 검사는 홀랜드 모형을 기초로 개발된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현탐예 사진관이에요. 지문을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현탐예 인내형이죠. 예, 인내형은 없습니다. 오답이에요. 직업 선호도 검사는 직업 흥미 검사, 성격 검사, 그리고 생활사 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흥미를 조사하고 선호도를 조사하는데 지능을 검사할 리는 없겠죠. 직업 흥미 검사, 지능 검사, 생활사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예, 오답입니다. 흥미검사 중에 직업흥미검사니까 당연히 목적은요, 적합한 직업 선정에 있습니다. 직업흥미검사는 직업 선정에 있어요. 그 중에서 생활사 검사는 개인의 과거 혹은 현재의 생활 특성을 파악해서 직업 선택 시, 마찬가지 직업 선정이죠. 직업 선택 시 고려될 수 있는 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과거 경험, 생활 환경을 통해서 직무 성과까지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공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준다? 이거 오답입니다. 능력이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당연히 제공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시간 제약이 있을 경우에는 직업 흥미 검사, 제일 앞에 있는 직업 흥미 검사만으로도 직업 선정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업 흥미 검사 결과는 내담자의 능력, 가치, 고용 가능성 등 내담자의 상황에 따른 정보들을 고려해서 당연히 의사결정에 활용해야 되고요. 직업 흥미 검사 결과는요, 살면서 당연히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실시하는 게 좋고요. 정서적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 직업 흥미 검사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부적절합니다. 직업 흥미 검사의 종류요. 흥미라는 단어에는 흥미, interest라는 단어, I라는 단어하고요. 선호도, preference, P라는 단어가 꼭 포함됩니다. 그 다음 흥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했던 학자들이 바로 스트롱, 쿠더, 그 다음에 캠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 이름 스트롱, 캠벨, 쿠더라는 이름이 들어가든가 그 안에 I, 흥미, preference, P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CDI 경력개발검사, 이거는 진로 성숙도 검사예요. 그래서 CDI는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trong Interest Inventory, 스트롱 캠벨 검사, 사람 이름 들어가죠. 이 안에도 마찬가지로 I가 들어갑니다. 직업 흥미 검사, 프레퍼런스 P가 들어가고요. 쿠더 인터레스트 검사, 쿠더 프레퍼런스 검사, 스트롱 vocational interest 검사, 캐리어 어세스먼트 인벤토리 해서 CAI 요것만 지금 예외적으로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트롱 검사, 스트롱 진로 탐색 검사, 스트롱 진로 흥미 검사,
Strong Interest Inventory, SII. 이 모든 단어는요, 다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에 출제될 때는 어떤 해에는 스트롱 검사로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해에는 스트롱 진로 탐색 검사로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제 그대로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는 얼마나 직업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성숙도를 물어보는 1단계 검사, 1부 검사와 직업 흥미 검사를 물어보는 2부 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트롱 진로 탐색 검사는 1부 진로 성숙도 검사를 하고요. 2부의 직업 흥미 검사를 합니다. 직업 흥미 검사는 모두 세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직업 흥미 검사를 할 때는 먼저 홀란드 유형을 확인해요. 홀란드의 6가지 유형을 제공하고 확인합니다. 이게 바로 일반 직업 분류 GOT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유형을 기반으로 해서 특정 흥미를 기준으로 더 세분화합니다. 이게 바로 기본 흥미 척도 BIS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업무 유형이나 학습 유형, 리더십 유형 이런 걸 가지고 개인의 특성을 다시 구분합니다. 이게 개인 특성 척도 PSS입니다. 진로 성숙도 검사 CMI요. 태도 척도와 능력 척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태도 척도와 능력 척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에 다 태도와 능력, 그 다음에 태도와 능력 이런 말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크라이티스 이론에 근거했고요. 태도 척도와 능력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태도와 능력 발달 정도를 진단하는 거고요. 진로 선택 과정에 대한 피험자의 태도와 진로 결정에 미치는 성향적 반응 경향성을 측정하고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자, 태도 척도는 결정성, 관여도, 독립성, 지향성, 타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단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각각의 단어에 해당되는 예문을 묶어서 기억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결정성이요. 뭔가 진로를 결정하고 있다. 진로를 바꾸고 있다. 진로를 결정하고 있다. 자, 진로 문제 나오면 바로 결정성입니다. 관여도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 신경을 안 쓴다. 즉 관여한다, 관여 안 한다. 이런 문제 나오면 바로 관여도입니다. 진로 선택 문제에 대해서 나 신경 안 쓰겠다, 관여 안 할 거다. 관여도입니다. 자, 독립성. 부모님 얘기가 나오면 독립성이에요. 즉 부모님한테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련해서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님 얘기가 나오면 독립성입니다. 지향성이요. 목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지향하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할 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일하는 것이 뭔지, 뭐를 지향하는 건지 모르겠다. 지향성이고요. 타협성, 뭔가 하고 싶은데 결국 타협해서 못하는 겁니다. 뭔가 하고 싶기는 하나 타협성 때문에 결국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협성,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타협성입니다. 자, 능력 척도,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계획, 선정, 문제 해결의 5개 영역입니다. 4개 영역, 손가락이 5개죠. 4개 영역이 아니고요. 손가락이 5개이듯이 바로 능력 척도 5개 영역입니다. 경력 진단 검사는요, 학자마다 다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기본으로 이름이 2개씩입니다. 그래서 이 한글 이름에 집중했다가는 도저히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겠지만 영어에 집중해서 문제를 정리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자, 첫 번째 CDS예요. 여기서 D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진로 결정 척도 혹은 진로 결정 검사라고 불러요. 모든 설명에 다 결정이란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의사 결정 실패에 대한 정보 제공, 진로 결정 장애가 되는 요인 파악, 진로 미결정의 선행 요인 알아보기, 이게 다 CDS, 진로 결정 척도, 디시전 스케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MVS요. 여기서 V는 vocational이에요. 직업의라는 뜻이죠. My vocational situation, 나의 직업 상황이란 뜻이죠. 한국말로는 자기 직업 상황 혹은 개인 직업 상황 검사라고 되어 있고요. 결국 본인의 직업 정체성의 상황, 얼만큼 직업성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는가 그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세 번째 CDI요. 여기서 D는 Development입니다. 즉 얼만큼 개발이 돼 있어, 얼만큼 발달이 돼 있어 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 발달 검사 혹은 진로 개발 검사라고 하고 있고요. 결국은 경력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준비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 어느 정도 발달이 돼 있어 참여 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CBI의 B는 belief, 신념이에요. 혹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 계속 반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담자의 자아인식 혹은 세계관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진로 목표를 성취를 방해할 수 있는 어떤 신념이죠. 그러니까 신념, 인식, 세계관에 관련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것, 경력에 대한 태도를 신념을 파악하기 위한 것, 이게 바로 CBI입니다. CBI 신념 검사가 진로 장애 요인이 뭔지를 파악한다. 이게 잘못된 오답입니다. 경력 태도 검사는 장애 요인과 관련이 없습니다. 심리검사 종합문제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AGCT의 A는 암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에 관련한 겁니다. 군대 일반 분류 검사고요. 두 번째, 한번 다뤘는데요. 진로 성숙도 검사, CMI는 태도 척도와 능력 척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CMI는 태도 척도와 능력 척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각각의 약자들을 한 번씩 확인해 보는 수준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직업 흥미 검사 VPI, 여기서 P는 프레퍼런스예요. 미네소타 중요도 검사 MIQ입니다. 미네소타 임포턴스 퀘스처너입니다. 캘리포니아 성격 검사 CPI고요. 인바스키 테스트, 승진 대상자나 입사 대상자들에게 한꺼번에 많은 문제를 주고 상황을 테스트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성격의 네 가지 측면 MBTI고요. MMPI,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고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작성된 기존 규격은 타당성 확인 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